진심을 다해 잘해주면 결국 그 가치를 알아줄 거라는 믿음 혹시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믿음이 바로 당신의 연애를 망치고 있는 주범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로버트 레스콜라 교수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이 확실하게 보상될 때보다 보상이 언제 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3배 이상의 도파민을 분비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상대방의 연락 한 통에 모든 일과를 포기하고 달려나가고 언제든 연락 가능한 24시간 편의점 같은 존재가 되는 순간 상대방의 뇌는 당신에 대한 탐색과 긴장을 멈춥니다. 긴장감이 사라진 뇌는 더 이상 당신이라는 자극을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들이 매번 좋은 사람이라는 딱지를 달고 관계에서 실패하는 뇌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밀당을 하라는 유치한 조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당신이라는 존재를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로 각인시켜 그녀 혹은 그의 일상 전체가 당신이라는 생각으로 마비되게 만드는 프레임 전략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공급 과잉 상태에서 희소 자원으로 바꾸는 법, 그 냉혹한 설계도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먼저 자원 공급자의 프레임에서 즉시 탈출하십시오. 진화 심리학의 거두인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인간이 자신보다 가치가 높거나 최소한 대등한 자원을 가진 존재에게 강한 애착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돈이나 외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자원은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삶과 목표를 뒷전으로 미루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가치 낮은 자원으로 분류해버리는 꼴이 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던바 교수는 인간의 뇌가 희소성이 있는 정보와 대상에만 보상 중추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희귀 자원으로 만드세요. 당신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리는 모습, 즉 자기 중심성을 견고하게 유지할 게 상대방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세계에 초대받고 싶어 안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 B.F. 스키너의 간헐적 강화 이론을 살펴봅시다. 스키너는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결과 매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쥐는 훨씬 더 광적으로 버튼에 집착하며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썸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반응과 호의가 100%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상대의 뇌는 더 이상 도파민을 분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이 때로는 다정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일에 몰두하느라 연락이 닿지 않는 그 불확실한 틈새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지 부조화를 유도하는 겁니다. 많은 분이 관계 초기에 내가 뭘 더 해줘야 상대가 감동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관계는 철저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 사소한 노력이라도 하게 만드십시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레온 페스팅거 교수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심각한 불편함을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작한다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작은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사소한 부탁이 상대의 뇌에는 내가 왜 이 사람을 돕고 있지?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구나 라는 자기 정당화의 씨앗을 심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벤 프랭클린 효과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다 해주는 관계는 실패하지만 상대가 당신을 위해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관계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제 중반부로 넘어와 더 깊은 심리 기제인 매몰 비용의 늪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생텍 쥐페리의 소설 속 어린 왕자가 수많은 장미 중 오직 자신의 장미만을 특별하게 여긴 이유는 그 장미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 장미를 위해 물을 주고 바람막이를 세워주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썼기 때문입니다. 남녀 관계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이라는 존재에 감정적,
시간적 지분을 쌓게 만드세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투자한 비용이 클수록 그 대상을 포기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 실패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상대가 당신에게 지분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는 이별할 수 없는 강력한 심리적 유대감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도파민의 비대칭성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뇌가 보상을 얻었을 때보다 보상을 기대할 때 훨씬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마음을 100% 가졌다고 확신하는 순간 상대의 뇌에서 도파민은 멈춥니다. 70%의 안정감을 주되 30%는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평소와는 다른 말투, 예상치 못한 장소로의 데이트 제안, 혹은 당신만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모습 등입니다. 이 사람 아직 내가 다 모르는 면이 있네? 라는 의문이 생기는 순간 상대의 도파민 회로는 다시 가동됩니다. 또한 뇌의 전두엽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고차원적인 가치 판단을 담당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당신이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일 때 상대의 전두엽은 당신을 생존 가치가 낮은 약한 개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당신이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상대의 뇌는 당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파트너로 인지하며 본능적인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도권을 결정짓는 프레임의 힘입니다. 다섯 번째로 프레임의 주도권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영국 레딩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진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정서적으로 더 독립적인 존재에게 강력한 애착을 느낀다는 사실을 애착 이론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기분이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은 뇌과학적으로 당신의 정서적 가치가 낮다는 신호를 상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단호하게 "그건 불편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당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기꺼이 이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상실의 공포를 줄 수 있는 태도가 당신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진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본능적인 존경심과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세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소중한지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고 자신의 선을 지킬 때 비로소 상대방도 상대방의 경계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이며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성장 서사의 공유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프란체스카 지노 교수는 사람들이 결과물 자체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더 큰 정서적 유대를 느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이 현재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이 어떤 꿈을 꾸고 있고 그 꿈을 위해 오늘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인간적인 고민을 아주 조금씩만 공유하세요. 당신의 열정적인 모습은 상대 뇌의 거울 뉴런을 자극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인생이라는 대서사시에 동참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유불급의 원칙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은 상대의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데, 이는 오히려 상대방의 관심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당신이라는 존재의 매력을 조금씩 천천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뇌는 당신을 탐구하는 과정을 하나의 즐거운 놀이이자 도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증거와 가치 입증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이 타인의 선택을 보고 대상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직 그 사람에게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모습,
혹은 다른 이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미묘한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남들이 탐내는 가치 있는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증거를 보여줄 때 상대방은 당신을 놓치는 것을 생물학적 손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미러링과 옥시토신의 활용입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그 주파수에 당신의 반응을 맞추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상대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기쁨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내어 그것을 당신만의 깊이 있는 언어로 다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뇌의 애착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가 극대화되는 지점이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친절을 예측 가능한 공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간헐적 보상으로 상대의 도파민을 깨우고 인지 부조화를 통해 상대가 당신에게 투자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명확한 프레임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끊임없이 확장되는 당신만의 서사 속으로 상대를 초대하십시오. 연애는 국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매력적인 세계의 입장권을 상대가 원하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오늘 이 통찰이 여러분의 관계를 단순한 실패가 아닌 주도적인 성공으로 바꾸는 강력한 도파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연애의 문법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더 깊고 날카로운 심리학적 책법이 필요하시다면 저와 함께 이 탐구를 계속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최적화하는 심리학, 도파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